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엔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이 있는데 그중 2호선에 존재한 시립미술관이라는 역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공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근무를 했어요. 사람들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표 안 넣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는다던가 그런 일이었어요. 하루는 평소 일과랑 같이 지하철역에서 안전선을 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부산 사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하철 끝쪽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제일 첫 머리 쪽 부분이죠. 거기에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여자와 아이가 손을 잡은 뒤 서 있더라고요. 반대편 지하철역만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때 제 생각은 굳이 서 있지 않고 뒤에서 앉아서 기다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대 시간이 되어서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 교대 시간이 되어서 막차가 올 시간에 한 번 더 역에 내려갔습니다. 부산 지하철 시립미술관 역은 2호선의 끝자락이었기에 밤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막차를 타는 사람들을 끝으로 점검하기 위해 역을 걷고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그 여자아이와 여자가 그 위치 그대로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5시간이나 지난 그때까지 아무런 표정과 자세 변화도 없이 말이죠. 뭔가 오싹해져서 그 여자아이와 여자 앞에 서서 위에 역무실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저 민호인데요. 지금 역 쪽에 카메라 보고 있으세요? 카메라? 잠시만. 맞다. 왜? 형님, 저 지금 보이시죠? 네 보이네. 왜 거기 혼자 서 있노? 올라온나? 형님 맨 끝 카메라에 어떤 여자랑 아이 안 보여요? 여자랑 아이? 안 보이는데. 지금 니밖에 안 보이는데. 빨리 올라온나?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혹시 전화기에 대고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그 귀신이 쫓아올 것 같아 무서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전화를 끊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형체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그 찰나 뒤쪽 계단에서 술 취한 취객이 막차를 타러 내려오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손님을 막차에 태워보내야 했지만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막차가 끊겼다고 거짓말하고 부축하며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막차가 와서 문이 열리고 그 여자와 아이는 마치 떠나는 것처럼 열차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몸은 들어간 그대로 앞을 향해 있고 고개만 거꾸로 뒤집혀서 밖을 보고 씩 웃더라고요.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구두를 신고 집으로 가던 길에 멀쩡하던 구두굽이 부러졌어요. 저렴하게 산 거라 그런지 구두굽이 부러지면서 밑창까지 뜯겨져 버렸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가로등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슬리퍼가 있더라고요. 속으로 저거라도 신고 가야겠다. 근데 누가 멀쩡한 슬리퍼를 저기다가 버려놨지 하며 신은이 조금 크긴 했지만 덕분에 집에 편히 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늦은 시간이라 부모님은 모두 주무시고 계셨고 저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일어나 맞다. 갑자기 급하게 잠을 깨우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딸, 너 신고 온 슬리퍼 뭐야? 뭘 주워온 거야 집에다가? 말해봐 얼른. 엄마 무슨 말이야? 비몽사몽하던 저는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굉장히 화난 목소리로 뭘 주워왔길래? 자꾸 엄마 꿈속에서 어떤 남자가 현관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냐고. 뭐? 그때 뇌리에 스치는 한 가지. 바로 슬리퍼였습니다. 엄마와 전 집안의 불을 전부 켜고 급하게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관에 있던 슬리퍼가 거실 쪽으로 던져져 있고 정말로 누군가 슬리퍼를 신고 현관 앞을 돌아다닌 것처럼 이리저리 슬리퍼 끌린 자국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엄마는 당장 슬리퍼를 버리고 오겠다며 갖고 나가셨습니다. 버리고 온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절대로 함부로 주워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오거나 하신 분 있으신가요? 있다면 당장 버리시는 걸 권유합니다.